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점입니다. 산택 손깨는 아래에서 덜어서 위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풍래이깨는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택 손깨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백성들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백성들이 생업에서 벌어들인 재물을 기꺼이 세금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풍래이깨는 백성들의 삶이 평상시 때나 어려울 때 나라의 인군이 은택을 베풀어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관리들은 사심없는 마음으로 발벗고 나서서 빨리 도와주는데 앞장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래이깨 육사요는 중행이면 고공종하였는데 육사요가 백성들의 삶을 구호 인군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한 삶이 되도록 인군의 은택이 골고루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풍래이깨 구오요는 유부해심이라 하였으니 구호 인군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일선 관리들을 믿고 맡겨서 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성군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군이 성군이라 할지라도 나라는 혼자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사가 만사라 덕성과 인품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의 성군의 상을 좌조문도 수공평장이라 하여 천자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좌조문도는 영명한 인군은 어진 신하를 거느리고 정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공평장은 인군이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손을 깍지에 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자연히 백성들은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진 신하를 통해서 백성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오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풍래이깨 상부효에서 혹익지, 혹격지라 한 것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원로인자가 어른답지 못한 편협한 욕심으로 가득하니 아랫사람들에게 배격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래이깨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상대를 돕는다면 그 상대와 함께 이루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2번 풍래이깨 다음으로 43번 택천택괴는 석계전에서 더하여 그만두지 않으면 반드시 결단하니라. 그러므로 쾌로써 받고 쾌는 결단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3번 택천쾌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희시의 택천택괴 괴상을 보고 문왕께서 쾌는 양우 왕정이니 부호유료이니라. 고자읍이요 분리 즉 융이며 이유유왕하니라. 쾌는 왕이 뜰에서 드날림이니 미덥게 부르짖어 위태롭게 하느니라. 읍으로부터 고함이요 군사에 나아가는 것이 이롭지 아니하며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라 라는 뜻입니다. 택천쾌의 괴상을 보면 5 양효와 하나의 음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깨의 택깨는 소녀의 상이고 학깨의 건깨는 아버지의 상입니다. 그런데 버릇없는 소녀가 아버지 위에 자리하고 있으니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쾌로써 빨리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 언변에 쾌자는 이별할 결자가 되는 것처럼 쾌자가 더해지면 흠결이 나서 결단 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 부자에 쾌자가 더해지면 도자기에 흠집이 생겨 이지러질 결자가 됩니다. 또한 구슬 옥변에 쾌자는 구슬에 흠결이 생겼으니 폐옥 결자가 됩니다. 이처럼 쾌는 결야라 하였습니다. 땅이 움푹 패여 물길이 된 것으로
결단할 결자가 됩니다. 상계의 택계 모양도 상효가 결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패인 곳으로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이니 연못입니다. 하지만 학계가 하늘이니 하늘 위에 수증기가 모이면 구름이 됩니다. 그 구름이 가득 차서 결단되면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쾌의 뜻에는 사물에 흠결이 나 있다는 결단의 뜻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결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우왕정에서 왕정은 구호 인군의 뜰악을 말합니다. 만조 백관이 모이는 공적인 조정하고는 다른 구호 인군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날릴 양자는 상께가 빵긋 웃는 소녀의 상이니 왕의 측근인 첩실일 수도 있고 소인배입니다. 그러니 왕의 주변을 어지럽히는 것을 뜻합니다. 부호유려는 이러한 소인배를 5 양효의 위엄으로 조심스럽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을 호는 태위 구설야로 택계에서 연유합니다. 고자의비요는 나라 안의 일이니 소인배의 재상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협조도 구해야 합니다. 분리 즉 융은 소인배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하여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은 이롭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수신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유유왕은 부드럽게 다스려 화합하는 것을 빨리 결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왕의 택천쾌 단을 공자께서 단왈 쾌는 결야이니 강결유야이니 건이 열하고 결이 화하니라. 양우왕정은 유이 승우 강야이요 부호유려는 기위이 내광야이요 고자읍 분리즉융은 소상이 내궁야이요 이 유유왕은 강장이 내종야이리라. 단의 가로되 쾌는 결단하는 것이니 강이 유를 결단함이니 굳세며 기뻐하고 결단하여 화합하니라. 양우왕정은 유가 5 강을 타는 것이요 부호유려는 그 위태함이 이에 빛남이요 고지읍 분리즉융은 숭상하는 바가 이에 궁하게 됨이요 이 유유왕은 강한 것이 자라서 이에 마침이리라 하셨습니다. 쾌는 결야이니 강결유야이니에서 쾌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5 강건한 양이 부드러운 음을 결단하는 것을 괴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이 열하고 결이 화하니라 해서 건이 열은 학계의 건계의 궤덕과 상계의 택계의 궤덕을 말합니다. 결이 화는 양효의 건계들이 굳건함으로 음효를 결단하되 조화롭게 해야 함을 말합니다. 양우왕정은 유의 승오 강야이요는 주역에서는 양효 위에 음효가 있는 것을 올라탔다고 하여 아주 꺼립니다. 그런데 택천 쾌계에서 5 양효 위에 음효가 있는 것이니 소인배가 왕의 측근에서 귀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부호유려는 기위이 내광야이요는 소인배의 죄를 묻고 다스리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5 양이 성심껏 믿음과 정성을 모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처신이 빛나는 것입니다. 고자의 분리즉융은 소상이 내궁야이요라고 하였는데 소인배의 재상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협조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다스려 수신하여 충실하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힘을 숭상하여 무력 행사한다면 결국 소인배를 다스리는 법도가 궁해짐을 말합니다. 이 유유왕은 강장이 내종야일이라는 택천 쾌계에서 5 양이 자라서 순양으로 가득 채운
중천 건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강이 유를 결단함으로써 우선은 소인에게 불리할 듯 하지만 마침에는 소인도 대인에 따를 수 있게 되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희시의 택천택괴 괴상을 보고 공자께서 상왈 택상 어천이 쾌니 군제이하야 시로 급하하며 거덕하야 치기 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못이 하늘에 오르는 것이 쾌니 군자가 이로써 녹을 베품이 아래에 미치며 덕에 거하여 꺼림을 법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수증기가 오르면 자연히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모이면 구름을 결단하여 비가 내리게 됩니다. 비가 내리면 산천 초목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보고 군자는 자신의 녹을 아래로 내려서 백성에게 은택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가만히 있는 것, 즉 행동하지 않는 것을 꺼리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화의 속전은 여기까지입니다.